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병욱. 머리말.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동요, 동화, 시, 소설과 같은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지어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글들을 문학이라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선 차근차근 공부해볼 기획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문학을 이해하고 문학과 가까워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학교에 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나 되어 가니 이런 문제를 공부해도 좋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보기로 하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선 많은 학자들이 그 풀이를 꾀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풀이를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문학이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문학작품들의 이모저모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따져나가면 문학이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문학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생각해보자. 우선 생각되는 것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용이 동작으로 그림이 선이나 색채로 되어 있는 점과 같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을 흔히 언어 예술이라고 부른다. 둘째, 그렇다면 문학은 언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다음에 해변이라는 시를 읽어보고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물결이 논일다. 몰리어가면 하얀 모래벌에 조개 한 마리 어쩌면 울음이 일어 귀 기울여 멀어가는 아득한 소리. 이 시도 물론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만이 아니리 물결, 모래벌, 조개 소리와 같은 내용도 있고 외로움, 그리움, 안타까움 같은 내용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언어 이외의 내용도 갖추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언어로 되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이면 다 문학일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역사책도 언어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엔 누가 어떻게 했다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도 역사를 문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문학과 역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곰곰 생각해보면 역사는 독자들에게 주로 지식을 주려고 하지만 문학은 감동을 주려고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역사책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가령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나 이순신 장군의 최후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큰 감동을 받는다. 또 문학도 감동만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문학을 통하여 지식도 얻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법도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문학은 사람에게 주로 감동을 주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로 하자. 넷째, 문학은 문학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문학가가 상상한 것을 언어로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역사소설을 본다 하더라도 역사책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작가의 상상을 우리는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문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위의 설명으로 다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대강의 설명은 되었을 줄로 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문학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문학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문학을 갈래별로 나누어 봐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갈래로 나누는 방법은 퍽 많다. 보기로 사람의 갈래를 한번 나누어 보자. 연령에 따라 나눈다면 노인, 청년, 어린이, 성별로 나눈다면 남성, 여성, 학력별로 나눈다면 국졸, 중, 졸고졸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문학도 그 나누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뉜다. 만일 길이를 가지고 나눈다면 긴 것, 짧은 것 등 내용에 따라 나눈다면 슬픈 것, 우스운 것, 혹은 가정적인 것, 사회적인 것 등 지어진 때를 따라 나눈다면 옛날 것, 지금 것 등으로 나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나누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니 소설이니 하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이것은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나누는 방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 이 방법에 따라서 문학의 갈래를 알아보도록 하자. 문학의 그 형태에 따라 나누면 그 종류는 여럿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시, 소설, 희곡, 수필에 관해서만 우선 알아보기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뒤에 공부하기로 하자. 일시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를 읽고 감상했다. 그러면서 시란 대체로 짧은 글이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시인이 말할 내용이 없어서 시가 짧은 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언어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시 속에는 긴 글에 못지않게 많은 뜻이 담겨 있다. 또 시를 읽어보면 다른 글에선 찾기 어려운 운율을 느끼게 된다. 그 운율은 규칙적인 것도 있고 자유로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시란 어떤 내용을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압축해서 나타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 대하여. 소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나오고 시간과 장소가 있고 사건이 있고 작가의 사상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소설이란 작가가 그의 사상에 따라 상상해낸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듯이 글로 나타낸 문학이라고 해도 좋다. 소설에는 단편, 중편, 장편이 있고 옛 이야기도 있고 현대의 이야기도 있으며 슬픈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도 있다. 3희곡에 대하여 희곡도 소설처럼 작가가 그의 사상에 따라 상상해낸 이야기다. 그러나 희곡은 남에게 들려주듯이 쓴 글이 아니고 때와 곳은 언제 어디이며 나오는 사람은 누구누구 이름, 나이, 서로의 관계 그 밖에 간단한 설명이고 무대는 어떻고 누가 언제 등장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대사를 하고 어떤 동작을 하고 언제 퇴장하는가 등을 막에 따라 지시하는 식으로 쓴 글이다. 희곡은 연극을 이룩하는 대본이 되는 글이니까 자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곡은 작가가 관객에게 연극으로 보일 작정으로 그의 사상에 따라 꾸며낸 이야기를 무대의 모양이나 인물의 행동 등을 지시하는 식으로 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희곡은 막에 따라 단막극, 장막극으로 나누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 희극, 비극으로 나누기도 한다. 희곡과 비슷한 것에 시나리오와 라디오 극본이 있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텔레비전의 바탕이 되는 글이다. 4. 수필에 대하여 수필은 소설이나 희곡처럼 꾸며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학의 한 갈래이다. 수필은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지만 그것에 관한 공부는 이후로 미루기로 하자. 왜 문학작품을 읽는가? 문학작품을 읽는 까닭은 무언이 해도 무엇인가 소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을 따지는 것은 좀 야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문학을 이해하는 한 수단이며 또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학작품을 읽을 사람들이니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두엇만 말해보기로 하자. 첫째는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고 감동을 느껴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마음씨도 고와지고 미래에 대한 꿈도 아름답게 가꾸게 되며 사물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자연과 사람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많은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은 인생을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 속에는 역사, 과학,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 이러한 지식을 쌓으면 여러분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서로 다른 인생관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맺은 말. 우리는 위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작품을 부지런히 읽고 문학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감에 따라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저 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국문학에 대해서도 국문학이란 무엇인가? 국문학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왜 국문학 작품을 읽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학년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연구해 보기로 하자. 끝으로 문학 공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좋은 작품을 가려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둘째는 문학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야 한다. 산만한 지식은 잡담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는 각자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작품을 만들어 보면 문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힘이 깊어지며 산만한 것을 체계 있게 구성하는 힘도 늘고 문장력도 길러진다.